자, 그러면 19쪽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론 들어갈 겁니다. 경제론부터는 약간 난이도 높아지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해될 때까지 그 반복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19쪽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파트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한 4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파트예요. 그 수요 공급 이론은 이제 그 수험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아직까지는 많이 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할, 그 반복하는 역할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과 수요의 변화라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끗 차이인데요. 하나는 수요량의 변화고 또 하나는 수요의 변화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체재 관련되는 내용과 보완재 관련되는 내용이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대체재 보완재는 이제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한 문제 나올지 두 문제 나올지 그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대체재 보완재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올해 치렀던 29회 시험에서는 대체재 보완재가 2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대체재 보완재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답이긴 했는데 지문 그 3번이었나 4번이었나 거기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표현으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24개 맞추면 되는데 24개 맞추면 되는데 그중에서 대체재 보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문제라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탄력성도 원래는 탄력성이 4개가 있는데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탄력성은 사실은 2개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근데 사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렇게 치더라도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재 보완재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재 보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균형이라고 해서 균형이 어떻게 이동되느냐를 가지고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 이동해서 가격 상승의 양 증가되고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완전 탄력적일 때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얘기, 그다음에 가격가량이 더 변하는 경우와 덜 변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공급 이론 요 3개 파트는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요 3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들어가기 전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칙이거든요. 법칙.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법칙이란 말을 제가 실판에 띄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항상 PQ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하고 Q인데요. P는 프라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이제 가격이죠. 근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가격과 동의어처럼 쓸 수 있는 단어가 임대료예요.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렇게 나오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임대료 동의어 수요공급에서는 그래서 균형 가격 같은 말 균형 임대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말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말 임대료가 상승하면 가격과 임대료 같은 말. 두 번째 Q는요. 여기서 말하는 Q는 퀀티티예요. 퀀티티니까 이거는 이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PQ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디맨드가 뭐죠? 수요죠, 수요. 서플라이가 뭐죠? 서플라이가 공급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디맨드에 D를 쓰면 이거는 수요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플라이에 S를 쓰면 이건 공급인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에다가 D를 쓰면 양은 양인데 무슨 양? 수요량. Q에다 S를 쓰면 양은 양인데 무슨 양? 공급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 쓰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런 거는 원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집에 가시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무심한 척 하면서도 여러분들 어디 샤워하러 들어가거나 여러분들 학원 가 있을 때 이럴 때 가방을 한 번씩 뒤져봅니다. 뭐 공부하나 공부는 하나 이거 자나 이거 싶어서 뒤져본다고. 근데 거기 막 디맨드 수요 서플라이 공급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약간 쪽팔려.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건 쓰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관상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시는 법칙은 총 2개 법칙이 있습니다. 2개 법칙. 당연히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겠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근데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고 나발이고 법칙은 무조건 PQ예요. 수요 법칙도 PQ고 공급 법칙도 PQ예요. 근데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은 양인데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법칙이고요. 공급 법칙은 가격과 양은 양인데 공급량의 관계를 따지는 법칙이 공급 법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이제 소비자 입장과 이제 공급자 입장에 가계시면 되거든요. 자, 소비자들은 쌀 때 많이 사려고 하고요. 비쌀 때는 좀 적게 사려고 그래. 근데 공급자들은요, 돈이 될 때 많이 팔려고 하지, 돈이 안 되면 좀 적게 팔고 싶어 하는 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법칙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수요량을 줄여요. 비쌀 때는 많이 안 산다는 거지. 그러면 싸면 이제 많이 사려고 하지.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줄어버리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요량이 늘어버리네요. 가격과 수요량은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냐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버려요. 반대 방향. 촌스럽게 반대 방향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걸 세 글자로 반비례라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요, 이렇게 반비례라는 글자가 길다고 봐요. 그래서 한 글자로 역 그래요. 역. 반비례 역. 역도 귀찮아요. 이 한 글자도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공급 이론에서는요, 역 대신에 뭐를 많이 쓰냐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앞으로 반비례는 한 글자로는 역, 부호로는 마이너스. 얘를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하향. 그럼 저는 지금부터 우하향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따라해 보세요. 우하향. 우리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우하향, 우하향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건데, 지금 보세요. 자,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항상 세로축이 가격이고 항상 가로축이 양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되면 이제 거의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투자론에 가면 세로축이 수익이고 가로축이 위험이거든요. 근데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수익 위험이 아니라 가격과 양입니다. 물론 무슨 양이냐면 수요량이 되겠지. 자, 그러면 가격이 100원 하고요. 200원 하고요. 300원 합니다. 양이 10개, 20개, 30개입니다.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이 점을 갖다가 제가 다 찍어주는 거지. 나중에 가면 이 점 다 안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겨우 귀찮아. 하지만 내가 다 처음이니까 다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귀찮지만 다 찍어드렸어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칠판에 점이 9개 보여야 되거든요. 점 9개 보이세요? 예, 9개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그 중에서 3개 점을 잡아서 연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가격이 1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서 몇 개 사실 거예요? 30개 사셔야 됩니다. 가격이 100원 할 때는 30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3개 점 중에서 요 점이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쌤 나는 30개까지는 필요 없고 20개만 할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 법칙이기 때문에 가격이 쌀 때는 제일 많이 산다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30개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200원 할 때는 양을 좀 줄이셔서 10개, 20개, 30개 중에 20개만 사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300원 할 때는요, 10개, 20개, 30개 중에서 10개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점 9개 중에서 이게 이제 수요 법칙이거든요. 요 점들을 갖다가 연결합니다. 점을 집합한 걸 선이라고 그래요. 선. 이 선을 연결을 할 건데요. 요게 이제 잠깐만. 약간 오점이네요. 예,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디맨드 커버 수요 곡선이에요. 그 수요 곡선을 검지 한번 꺼내 봐요. 검지 꺼냈어요? 예, 요렇게 그리세요. 요렇게. 물론 이걸 그릴 때 요래 그려도 됩니다. 근데 요래 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요 곡선은요, 반드시 요래 그립니다. 요래 그려. 요래 그리면서 따라해 보세요. 우하향. 그러니까 곡선은 항상 우측으로 하면서 그리고요. 우하향한다. 우하향은요, 수요 곡선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 우하향.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반비례, 역, 마이너스, 우하향은요, 바꿔서 써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럼 반비례 하셔도 되고요. 한 글자로는 역, 보로는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할 때는 우하향. 우하향과 반비례와 역과 마이너스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튀넨이라는 사람의 위치지대설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튀넨의 위치지대설. 아직 몰라도 되는데, 이때 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수성비라 그럴 거예요. 수성비. 튀넨 수성비는 진짜 중요하게 나중에 가면. 어쨌든 지대와 수성비의 관계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대와 수성비는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물을 거예요. 반비례를 그래프에 옮기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우하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비례, 역, 마이너스, 우하향은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튀넨의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는 모양이거든요. 우리 결론에서 우하향은 반비례거든요. 그 얘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급법칙은 좀 달라요. 자, 보세요. 공급자들은요, 가격이 비쌀 때 많이 팔고 싶어요. 반대로 가격이 싸지면 적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럼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비례. 정비례 그러기도 하는데 그냥 줄여서 비례라 그래. 비례 한 글자로 정을 보러 플러스. 이렇게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 자, 따라해봐요. 우상향 따라 하셨어요?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가로축이 양이에요. 그럼 가격은 자 보세요. 100원, 200원, 300원. 양은요, 10개, 20개, 30개.
요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점을 9개 찍어 드릴게요. 어우 귀찮아. 9개 점을 찍어 드릴게요. 귀찮아 죽겠어요. 자, 잠깐 자습하고 계세요. 아이씨. 다 찍었어요 이제.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점 3개를 잡아서 연결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럼 7번 보시고 이번에는 공급 법칙이에요. 가격이 1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를 파실 거예요. 10개를 파셔야 돼요. 10개. 10개만 파셔야 돼요. 가격 돈이 안 되거든요. 이때는. 근데 가격이 2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서 20개를 파시면 됩니다. 맞아요? 가격이 300원 할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서 30개를 파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는데 이 점들을 집합한 선을 공급곡선이라고 하고요. 이 선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이걸 이제 서플라이 커브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우상향하는 모양의 모양 공급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곡선 한번 검지 꺼내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렸어요? 물론 이것도요. 요래 그려도 되지만 요래 그려도 이게 나오긴 나오거든. 근데 요래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그릴 때는 요래 그려야 된다는 거지. 요래 그리면서 어떤 모양? 우상향. 그래서 항상 우하향하는 모양은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모양은 공급곡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탄력성 가도 또 나오고 균형 가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물을 거예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량이 어떻게 돼요? 그럼 감소. 가격이 하락합니다.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 왜 그런데요? 법칙.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은 항상 반비례로 움직여야 돼요. 반비례로. 반비례 한 글자로 역을 보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는 비례. 한 글자로는 정. 부호로는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 이 얘기를 갖다가 좀 절도 있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근데 못해요, 근데.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한번 꺼내보실래요? 꺼내보세요. 꺼냈어요? 예. 따라해보세요. P, Q. 그럼 이게 뭐고요? 가격. 이게 양. 이게 가격, 이게 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 법칙은 뭔가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을 아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뭐고? 감소하고. 못한다니까 뭐야. 못하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뭐?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은 뭐? 증가. 가격과 수량 사이는 어떻게 움직여요? 반비례. 한 글자로는 도로,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 근데 가격과 공급량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되고.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는 두 글자로. 비례.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 그래서 우리 사이에 뭐 수요 법칙을 얘기해봐요. 그런데 막 가슴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 사이 반비례 0 마이너스 우하향하는 관계예요. 공급 법칙이 뭐예요? 선생님 그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 비례 0 플러스 우상향하는 관계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 우리 사이에. 그 수요 법칙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P, Q 딱 꺼내서 요래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을 아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할래요. 공급 법칙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아 이분들이 공급 법칙을 좀 아는구나라고 제가 간주하려고 하니까 수요 법칙 한번 해봐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공급 법칙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7번 보세요. 방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그래프상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인데 그 수요 곡선 한번 그려보실래요? 수요 곡선 어떻게 그래요? 우하향. 이게 수요 곡선 맞나요? 예, 디맨드 커버.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보실래요? 공급 곡선? 우상. 이게 그렇게 그리셨나요? 예, 이 공급곡선 맞죠? 이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을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7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균형에서는 두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균형에서는 두 가지 결정이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균형에서 결정되는 P를 갖다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가격.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균형에서 결정되는 Q, 요걸 이제 균형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 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격은 100원, 200원, 300원이라면 현재 균형 가격은 200원이에요. 양은 10개, 20개, 30개라면 현재 양은 20개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 200에 균형 양은 20개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균형 가격이 200원 하던 게 300원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200원 하던 게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가격은 자꾸 변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200원에서 300으로 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요. 가격이 200원 하던 게 100원으로 가는 과정을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가격은요.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리고 가격을 읽을 때는요. 상승 하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절대로 가격은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가격은 상승했다 하락했다는 표현을 쓰지 가격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배운 사람들은 가격은 뭐라고 얘기한다? 상승하라. 가격이 좀 상승해서요. 가격이 좀 하락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가격은 증가 감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양입니다. 양은요. 처음에는 20개였는데 이게 30개가 될 수도 있고요.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20개, 30개 되는 경우는 양이 증가했다 그래요. 20개, 10개 되는 경우는 양이 감소했다 그러고요. 즉 양은요 좌우를 담당하고요. 항상 오른쪽 가면 무조건 증가고요. 왼쪽 가면 무조건 감소예요. 양은요 증가 감소라고 얘기를 하지 절대로 상승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라고 읽고 상승 하락, 양은 뭐요? 증가 감소 이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가격은 상승 하락, 양은 증가 감소. 물론 뭐 뜻만 통하면 돼요. 뜻만 통하면 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왕 공부하는 거 좀 정확하게, 좀 약간 이그젝틀리하게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에? 정확하게. 자 그러면 집안 보세요. 규형집 여기 있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규형집이 여기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가격은 뭐 했다? 상승했다고 읽어요. 그리고 양은 증가했다고 읽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라고 읽어요. 세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유형점이 여기로 가는 걸 가격 하락의 양은 증가라고 읽어요. 가격 하락의 양은 증가.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얘가 여기로 가면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라고 읽어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얘가 여기로 가면요. 가격 상승의 양 감소라고 읽어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 처음 배워서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균형이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요.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균형의 이동은 총 경우의 수가 8개예요. 우리 그중에서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4개 한 거예요. 4개 더 있습니다. 집어 보세요.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갔어요. 보고 있나?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고요. 양은 불변이라고 읽어요. 양은요 왼쪽도 오른쪽도 가지 않았으니까 양불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엔 얘가요 여기로 갔어요. 가격 하락의 양불변이라고 읽고 양은 왼쪽도 오른쪽도 가지 않았거든요. 양은 불변. 가격만 하락했다. 양은 불변한다. 2개 더 있습니다. 가격 불변에 가격은 불변이지. 가격은 위쪽도 아래쪽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불변에 양은 증가라고 읽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가격 불변의 양 감소라고 읽어요. 가격은 불변하고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일단 써야 돼요. 아, 상하의 방향이 가격이고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읽구나. 좌우의 방향이 양이고 양은 증가 감소라고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점만 찍으면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점만 찍으면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불변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불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불변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불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점을 찍으면 상승 증가, 불변 증가, 하락 증가, 하락 불변, 하락 감소, 불변 감소, 상승 감소, 상승 불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뒤에 가시면 이 균형 이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법칙을 알았으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저랑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 하나 보시죠. 자, 봐요. 쉬워요. 필기 한 개도 안 해도 돼요. 개론 시간에는 필기를 한 개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책에다 남기는 거 아니거든요. 가슴에다 남기는 거거든요. 노트에 남기는 거 아니거든요. 가슴에다. 내 머리에 가슴에 새기는 거거든요. 책에다 새겨놓으면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역대 합격하신 분들 보면 그 필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집중력 있게 수업 들은 거랑 이렇게 필기도 하면서 분산하면서 수업 들은 거랑은 차이가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게 내가 그렇게 또 만들어요. 개론 시간에는 여러분들 개론 시간에 왜 집중이 잘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집중하게 만든다. 막 수업하다가 약간 지겨워질만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 관계 물론 수업 관계 되지만 약간 수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요, 여러분들. 진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들었다 놨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저 지켜봐요. 일단 지켜보세요. 예. 자, 그러면 저랑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요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단 글자 차이가 하나는 3글자고요. 하나는 2글자고 그런 차이도 있고. 두 번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 얘가 움직여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로 하고요. 얘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곡선을 벗어나지 않고 곡선상에서만 움직인다?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수요의 변화는 뭐냐면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그러니까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가격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소득도 있고요, 인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호도도 있고, 금리도 있고, 가격 예상도 있고,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나 공적 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얘는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해 버려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얘는 곡선이 이동한다 그러기도 하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러기도 해요. 우측 가면요 증가고요, 좌측 가면요 감소입니다. 항상 우리 우는 뭐라 그랬어 아까? 증가. 좌는 뭐? 감소. 위는 상승, 아래는 하락. 뭘까? 가격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저걸 알아야지 이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고 한 방에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한 방에 이해하는 게. 수용급 이론은요, 좀 지금 수업 들으시는 가운데 한 방에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 집에 가서 복습하고 뭐 1월달에 한 번 더 듣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 방에 이해하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한 방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그랬더니만 아파트 수요량이 몇 개가 됐냐면 아파트 수요량이 20개 됐어요. 가격이 5억 할 때 사람들이 아파트를 20개 사더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수요량은 20개. 근데 가격을 갖다가 바꿀 거예요. 5억 하던 걸 6억으로 바꿀 거예요. 가격을 올리니까 수요량이 20개에서 10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죠? 법칙이에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을 4억으로 떨어뜨려 볼까요? 그럼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로 늘어요. 왜 그렇죠,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요. 우리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의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우리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아파트 가격에 손댈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아파트 가격은 5억 가만히 내버려 둘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 소득을 증가시킬 거예요. 소득이 증가되면 아파트 가격은 5억 가만히 있어도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소득이 감소돼 버리면 20개에서 10개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인구가 많아져 버리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지. 적어지면 줄고. 맞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돈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수요량이 줄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가격 예상. 자, 따라해보세요. 가격 예상. 시험에 나올 때는 가격 예상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가격 기대라고 나오기도 해요. 예상, 기대. 지금 보실래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가격 예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상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되어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6억이 되어 보일 거예요. 6억이 되어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싸 보이죠? 일단 대답하세요. 가격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가격이 안 변했어요. 5억 그대로 있어요. 근데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 지금 가격은 싸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리 사두려고 하겠죠. 수요가 증가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가격이 비싸 보이는 순간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가격이 비싸 보여서 싸 보여서 수요가 증가되고,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 지금 가격이 싸 보여서 비싸 보여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아는 거예요, 원래.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값이 100원씩 오를 거래. 뉴스에 그렇게 떴어. 오늘 자정 0시부터야. 자, 그러면 지금 주유소 가면 가격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근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이 싸 보이기 시작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바로 가요? 기름 넣고 가요? 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100원씩 떨어질 거다라고 뉴스에 떴어요. 그럼 지금 주유소 가면 가격이 그대로에 변했어요. 그대로지. 하지만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은 비싸 보이지. 기름 넣으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기름 넣으러 안 가요. 혹시 가더라도 5,000원치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 지금 가격은 비싸 보이는 겁니다. 수요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격 예상은 가격 때문인 거야, 예상 때문인 거야? 가격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상 때문에 움직인 거야.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빌라 가격이에요. 올게 왔어요. 제가 빌라 가격. 자, 빌라가 5억이고요. 아파트가 5억이에요, 지금.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체제.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콜라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사이다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대체제 보완제 기본이 뭔지 아세요? 2개입니다. 2개. 최소 2인 이상. 부대찌개 1인 잘 안 되잖아. 2인 이상. 대체제 보완제 2인 이상. 2인 이상 X제하고 Y제 제어가 2개 나와야 돼요. 한 놈만 가지고는 대체제와 보완제라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 자,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는 뭘까요? 그러면 대체제입니다.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제는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뭘 써도 별로 차이가 없는 제어입니다. 그럼 얘들은 소비자들에게 경쟁 관계일까요? 보완 관계일까요? 경쟁 관계는 건 뭐냐면요, 한 놈 사면 한 놈 안 사게 돼요. 성격이 비슷하니까.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 놈을 안 사면 요 놈을 사게 되고요. 이게 대체제예요. 근데 보완제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제어를 보완제라 그래요. 대표적인 보완제 바늘하고 바늘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만 쓰는 사람도 없고요. 바늘과 실은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두 번째, 샤프랑 샤프심. 지금 샤프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샤프심만 쓰는 사람이 없고요. 대표적인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성격이 어떠냐면요, 얘를 사야 얘도 사요. 얘 안 사면 얘 안 사요. 이게 보완제라고. 대체제 보완제 이해했어요?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경쟁 관계 있으면서요, 얘 사면 얘 안 사고요, 얘 안 사면 얘 사고, 이게 무슨 제? 대체제. 보완 관계 말을 해버렸네. 보완 관계 있으면서요, 얘를 사야 얘도 사고요, 얘 안 사면 얘 안 사는 제어를 무슨 제? 보완제라고 합니다. 대체제 보완제 대충 이해는 됐습니까? 예. 물론 대체제 보완제가 뭔지 시험에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체제 보완제 뜻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빌라하고 아파트는 둘 다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가 5억이고 아파트가 5억일 때 뭐 구입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 저한테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대체제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다는 게 전제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가 5억이에요. 빌라가 5억이고요. 둘은 대체제예요. 뭐 구입하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빌라 가격이 6억이 돼버립니다. 6억이 돼버립니다. 자, 빌라 가격이 6억이 돼버리는 순간 아파트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싸 보이죠? 아파트 수요량이 많다? 증가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럼 결국 아파트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놈의 가격이, 대체제 관계에 있는 놈의 가격이 상승을 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더 이상, 자, 잘 봐요, 이제. 요런 것들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20개 되고 30개 되고 20개 되고 10개 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의 변화라고 할 거냐면 이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보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하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하고가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럼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해당제와의 뭐가 변해서? 가격.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당제와는 뭐겠어요, 그러면? 아파트겠지 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라고 하자? 수요량이 변화라고 하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고정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화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인데, 수요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해당제와 가격 이외입니다. 해당제와 가격 이외. 맞아요? 그 이런 것들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예요?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예요? 가격 이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가격 이외.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되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끝날 때 뭐로 끝났죠? 가격으로 끝났죠. 근데 제가 이걸 가격에 넣었어요. 가격 이외에 넣었어요. 가격에 넣었죠.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이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다. 그러면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따라서요, 해당제와 가격. 자, 아무리 귀찮아도 얘기해야 됩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예요? 그러면 해당제와 가격 이외. 시작. 시험에 나올 때는, 시험에 주택이 나오면 여기서 주택 가격, 아파트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 오피스텔이 나오면 오피스텔 가격이 그 놈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누구다? 해당제와의 가격이다. 맞아요? 혹시 나와 대체제, 네, 해당제와 가격은 가만히 있고 대체제 관련 있는 놈의 가격, 보완제 관련 있는 놈의 가격이 변했을 때 내 거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아니, 가격으로 끝났는데 왜 수요의 변화야? 걔는 해당제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걔는 해당제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이거는 가격이 움직인 거야, 예상이 움직인 거야? 예상. 대체제 가격은 가격으로 끝났는데 왜 가격 이외야? 해당제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왕 배우는 거 제대로 합시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뭐죠?
해당자와의 가격이라고 하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죠? 해당자와 가격 이외. 근데 지문에 가격이 떠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 이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가격 뒤에 뭐가 붙거나 예상이 붙거나 그건 예상 때문이니까 가격 앞에 이게 해당자와가 아닌 대체자와 보완제 가격이 변했을 때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완벽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집중하시면 한 방에 이해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면 한 방에 이해됩니다. 그리고 오늘 24개 중에 4문제 맞추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주 2개씩 3개씩 이렇게 맞춥시다. 알겠죠? 그럼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쉽게 이 부동산학 개론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이게 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되죠. 어우 못하겠어 이런 자세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실력이 완성돼 있을 거예요. 자 시범 보세요.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입니다. 가격 100원, 가격 200원, 가격 300원. 양 10개, 양 20개, 양 30개. 자, 수요곡선 어떤 모양이죠? 우하향하는 모양 맞습니까? 예, 대답하세요.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 30개. 아까 했다 이거. 200원일 때 20개, 300원일 때 10개. 조금 더 해봅시다. 가격 150원일 때 25개. 25개. 맞아요? 예. 가격 250원일 때 15개. 맞아요? 자, 방금 해당자와의 뭐가 변했죠? 가격이 변했죠? 맞아요? 그랬더니만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 맞아요? 이것을 무엇의 변화라고 했는데?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는데 수요량이 변할 때는요 절대로 이 수요곡선을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맞죠? 어디서 움직여죠? 곡선 상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그럼 질문 드려요. 곡선 상이 중요할까요? 점의 이동이 중요할까요? 곡선 상이 중요해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점은요 안 중요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점 빼버린다. 점은 안 중요합니다.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의 변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인데 물론 뭐 수요량입니다. 가격 100원, 200원, 300원. 양은 10개, 20개, 30개. 자 대답하세요. 수요곡선 어떤 모양이죠? 우, 하야. 수요곡선 우, 하야. 누가 방금 우상향한 것 같은데 누가? 아씨 되는 일이 없네. 수요곡선 어떤 모양이에요? 우하향이죠. 수요곡선 우하향. 자 대답하세요.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라 그랬어 아까? 20개. 가격 200원일 때 수요량 20개. 예. 자 지금부터는요. 나는 가격 바꿀 마음이 없거든요. 가격에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 200원일 때 수요량 20개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했지. 그러면 자 가격 200원 라인 한번 보세요. 지금 가격 200원 라인 보고 계시나? 수요량이 20개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소득을 증가시킬 거예요. 소득을 증가시키면 수요량은 몇 개에서? 20개에서 몇 개로? 30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라인에서? 200원 라인에서. 가격은 안 바꿀 거니까. 200원 라인에서 20개에서 30개로 가버린다는 거지. 소득을 감소시켜 버릴게요. 그럼 20개에서 몇 개로? 10개로 이동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점이 이동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 뭐를 안 했어? 점이 점 빼버린다. 보세요. 이 점이 1로 이동했고 이 점이 1로 이동했지. 그래서 점은 어디서도 이동하고 위에서도 이동하고 밑에서도 이동을 합니다. 그 점이 이동하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얘는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 게 아니지. 곡선을 벗어나서 이동한 거지. 맞아요? 그럼 벗어난 점들을 다 연결하면 요래 됩니다. 벗어난 점들을 다 연결하면 요래 됩니다. 우리 이것을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동했다?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그래도 되고 곡선이 이동했다 그래도 돼요. 자 근데 칠판 한번 보세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 증가.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아까 했잖아. 내가 이럴까 봐. 내가 아까 그래프 그래가지고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 했잖아. 우측으로 가면 뭐예요? 증가. 좌측으로 가면 뭐? 감소. 근데 최근 시험에는요. 물론 29회 시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측 이동했다, 좌측 이동했다로 안 나오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근데 사실은 상과 하는 한 개도 안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우와 자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우상향 이동하고 좌향 이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 뭐가 헷갈리는지 아세요? 근본에 헷갈려 버립니다. 수요곡선은 어떤 모양이죠? 우하향의 모양입니다. 자, 수요곡선은 어떤 모양이죠? 우하향의 모양입니다. 근데 뭐가 변할 때는?
수요가 변할 때는 뭐가 이동할 건데? 곡선 자체가 이동할 건데 증가되면 어떻게 이동하냐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 우상향 이동. 감소할 때는 어떻게? 좌하향 이동. 근데 우상향과 좌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와 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와 좌가 중요한 거예요.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 그러니까 우상향 이동, 좌향 이동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이게 수열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예요. 수열량의 변화, 수의 변화. 그럼 여러분들 수열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를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시험에 들게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갖다가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었거든요. 이 우하향 보이세요 이게? 그럼 이게 수의 곡선이라고 쳐요. 곡선이라고 쳐요? 예, 잘 봐요. 자, 보고 있나? 예,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수열량의 변할까요? 수의 변할까요? 수열량의 변할까요? 예. 이거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했을까? 가격 이외가 변했을까?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거예요. 그럼 얘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이게 수열량의 변화 맞습니까? 예. 그럼 잘 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수열량의 변할까요? 수의 변할까요? 수의 변화일까요? 예. 그럼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했을까? 가격 이외가 변했을까? 가격 이외. 곡선상의 점이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자, 이제 증가는 어디로 밀어? 우측으로. 우측으로 밀 때 어떻게 미냐면 결따라 밀어야 돼. 결따라. 여기를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 결따라. 흐트러지면 안 돼? 결따라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밀면 안 돼? 예, 이렇게 결따라. 좌측으로 밀면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이게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입니다. 자, 보면서 얘기하세요. 수요가 증가될 때는, 자, 대답합니다. 수요가 증가될 때는 어떤 모양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될 때는 어떻게 이동하고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어떤 모양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이 수요가 뭐 할 때는 감소될 때는 어떻게 이동한다?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뭐 아니 개론성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 와서 개론성 일관성이 없대요. 개론 선생이. 그 내가 왜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우하향 그랬다가 씨. 어떨 때는 또 우상향 그랬다가 또 씨. 또 마음 안 좋으면 좌향 그랬다가 내 씨 안 해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있냐면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수요 곡선의 모양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 그 방향하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어떤 모양인데 우하향의 모양인데 얘가 증가될 때는 어떻게 이동하고 우상향 이동하고 감소될 때는 좌하향 이동한다. 이 논리만 알면 시험장에 가셔서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펜 하나 들어봐요. 근데 오늘 내 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험 치려고 펜이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어 안 들려 있어? 들려 있지. 그럼 이걸 우하향으로 만들어봐. 우하향을 만들어 보라고. 아니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우하향이 있나? 이게 무슨 곡선이야? 수요 곡선이지. 모양이 우하향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건 무엇의 변화고 이거? 수요량의 변화고. 이건 무엇의 변화 이거? 수요의 변화. 이건 해당자와 뭐가 변했을 거고, 가격이 변했을 거고. 이건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했을 거야. 이거 수요량이 변할 때는 곡선상 이동하는 거니까 관계 없고, 수요가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밀어봐. 자 시작. 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수요가 감소될 때는 어떻게 해요? 좌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좌측으로 밀면 좌하향으로. 이게 상향으로 갈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자 수요가 증가될 때는 어떻게 이동하고요? 우상향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될 때는 좌향 이동하고. 어떤 모양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이 증가될 때는 어떻게 이동하고? 우상향 이동하고, 감소될 때는 좌향 이동한다. 이 시험장 가서 논리만 알면, 논점만 알면 심장에서 즉석구에서 신선하게 드셔도 회로 쳐 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 모양이고 얘가 증가될 때는 우측 간다, 감소될 때는 좌측 간다. 요 논리만 알면 굳이 상향, 하향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모양만 알면. 결따라 우측으로 밀고 결따라 좌측으로 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수요량이 변할까요? 수의 변할까요? 예? 수요량의 변화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까? 수요의 변화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집중해 봐야지. 왜 여기는 집중할 필요가 없냐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해당자와 가격밖에 없어요.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이 해당자와 가격 이외. 이게 무수히 많은데 진짜 무수히 많아요. 가격 이외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법칙을 찾아보면요. 한 7개 정도가 시험에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수요 변화 요인 7개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 구성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 봐야 되겠지? 그리고 다음 진도에서는요, 뭘 공부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고 보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어서 공부할 게 없어. 근데 수요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그래서 무수히 많댔잖아. 그러니까 다음 진도는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책 진도가 당연히 무엇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럼 실반 보세요. 아,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하게 되는데. 긴장되네요. 자, 실반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 변화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제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 그랬어요? 수요 변화 요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천천히 얘기하세요. 해당 재화 가격인가? 가격 이외인가? 곡선상을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인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인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그래서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수요 곡선 자체를 좌하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또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는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좌측으로 가는 게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해당 재화 가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해당 재화 가격은요, 수요 곡선을 좌측 보내요, 우측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걔는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물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됩니다. 듣고 있나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이 좌측 갑니까? 우측 갑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 우측 간대. 그 내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면 왜 아파트 수요 곡선이 우측 가죠? 그러면 나한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요래 한다, 요래. 선생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되잖아. 증가가 우측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돼 있는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건 수요의 증가가 아니고 수요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곡선상에서 이렇게 하향 이동해서 우측으로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지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차라리 모르면 관계없는데 알기 시작하면 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짬뽕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디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이건. 정체불명의 것들을 어디 주워 들어가지고 막 지식이 있긴 있는데 모르진 않아. 알긴 알아. 근데 걔가 나오면 안 되는데 걔가 나오고, 걔가 나와야 되는데 걔는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좀 자꾸 제가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처음 배울 때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보자는 측면입니다. 알겠죠? 다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답이 될 수 없는 건 누구다? 해당 재화의 가격. 왜냐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은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니까. 이거 이해하셨어요? 예. 두 번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한 7개를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선호도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입니다. 네 번째는 가격 예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재의 가격과 보완재의 가격입니다. 보완재의 가격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리입니다. 일곱 번째는 공적 규제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수요 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격이 나서는 안 됩니다. 가격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가격 이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많을 때 수요가 증가되죠?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금리는 뭐 하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좋고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습니다. 자, 가격 예상 한번 해볼까요? 가격 예상은 이거 제가 가격이랬어요? 가격 이외랬어요? 이외지. 왜 예상이니까. 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남았네요.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이 남았습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재 가격은 상승하면 됩니다. 보완재 가격은 하락하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체재가 나와 대체재 관계 있는 게 비싸.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파트라 그랬고 빌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빌라 가격이 상승해요. 5억가 산 게 6억대. 그럼 빌라 사 안 사? 안 사. 빌라가 올라가면 빌라 안 사지. 뭐 사겠어? 아파트 사지. 이게 대체재 가격 상승이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예. 보완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프 가격을 하락시켜요. 샤프 가격을. 샤프 가격을 하락시키면 샤프 많이 팔려 안 팔려? 팔리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네. 대답 좀 짧게 해요. 샤프 가격이 하락하면 샤프 수요량이 증가되겠죠? 덩달아 샤프 심수요도 같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을 뭐 하면 하락시키면 뭐 사면서
보완제 사면서 덩달아 내 것 수요도 같이 증가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재 가격을 상승시키면 대체재를 일단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내 거 살 거고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보완제를 뭐 하면서 사면서 덩달아 내 것 수요도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대체재 보완제예요. 대체재 보완제. 자, 그래서 일로 오세요. 대체재 보완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집에 가셔서 저는 대체재 보완제하고 탄력성 두 가지는 한번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대체재 보완제는 집에 가서 알아도 공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도. 자, 보세요.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대체재, 보완제, 또 대체재, 보완제. 출발합니다. 자, 대체재 수요가 증가되면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어떻게 될까? 해당재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를 얘기해 주시면 되고,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면 해당재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 얘기하시면 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였을 때 해당재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시면 되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였을 때 해당재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할 건데요. 잠깐 10번 보세요. 1, 2, 3, 4번 하고요. 5, 6, 7, 8번을 보시면서 차이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1, 2, 3, 4번은요. 제가 두 개 나왔어요. 대체재 나오고 내 거 나왔거든요. 두 개 나오면서 수요예요. 뭐라고요? 수요. 대체재도 수요, 내 것도 수요. 보완제도 수요, 내 것도 수요. 수요를 따지는 거고. 5, 6, 7, 8은요. 대체재, 보완제 뒤에 뭐가 뜨냐면 가격이 뜨고 내 거는 수요가 떴어요. 가격 수요가 떴어요. 그래서 1, 2, 3, 4는 수요. 5, 6, 7, 8은 가격 수요. 그러니까 차이점도 느껴보면서 칠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대답합니다.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원래 대체재는 얘 사면 내 안 산다 그랬어. 내 거. 맞아요? 대체재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대체재는요. 얘 사면 얘 안 사고요. 얘 안 사야 내 거 삽니다. 맞아요? 보완제는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 증가되고요. 보완제 수요 감소되면 내 거 수요도 감소됩니다. 대체재와 보완제 성질 알았습니까? 대체재는 제 사면 내 거 안 사요. 제 거 안 사야 내 거 사고요. 보완제는 제 거 사야 내 거 사고요. 제 거 안 사면 내 것도 안 사요. 대답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요.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대체재가 뭔지 보완제가 뭔지는 그냥 여러분 상식이고요.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체재 보완제 뒤에 가격 붙입니다. 대체재 보완제 뒤에 가격 붙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대체재부터 합시다. 일단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를 사 안 사? 안 사. 대체재 안 사. 대체재가 비싸니까 내 거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일단 대체재가 싸잖아 지금. 대체재 사 안 사? 사. 대체재가 싸니까 그럼 내 건 안 사. 내 거 수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일단 보완제를 사 안 사? 안 사. 가격이 비싸잖아. 비싸면 수요 법칙 안 사지. 덩달아 내 것도 내 거 수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보완제를 사 안 사? 사. 싸니까. 그럼 내 것도 덩달아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1, 2, 3, 4 나온대요. 5, 6, 7, 8이 나온대요. 5, 6, 7, 8.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신속하게 대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신속, 정확. 여러분들 신속, 정확에서 신속이 중요할까요? 정확이 중요할까요? 신속이 중요합니다. 신속이. 빨리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선생님 내가 좀 따라갈 수는 있겠는데 너무 빨라 너무.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제가 천천히 하는 순간 하향 평준화가 돼요. 천천히 다 망하는 거야 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실력 갖다 집에 가서 공부도 좀 해오고 해서 향상시켜서 제 속도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저를 끌어내려서 여러분들 실력에 맞추지 마시옵소서. 알겠죠? 여러분들 실력을 끌어올려서 제 실력에 맞추시옵소서. 알겠소서? 그럼 계속 실험 보세요. 그럼 이제는 아주 내가 왜 신속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심리에 가시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도는 나중에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먼저 빨리 푸는 연습을 하고요. 정확도는 나중에 이렇게 높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문제 풀더라도요. 중간에 답 같은 게 있어요. 3번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는데 3번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3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4번 넘어 읽어봐야 돼. 넘어가야 돼. 왜 넘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왜 넘어가야 되냐면요. 어차피 시험 이제 95분 차 되면요. 그렇게 하고 있어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1번 체크하고 넘어가고 3번 체크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미리 해놓으면.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알고 있는 걸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몰라요. 내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시험장 나와서는 다 풀려요. 시험장에서만 안 풀려요.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먼저 높이는 게 좋아요. 근데 한번 그 문제 푸는 습관이요, 정확하게 푸는 습관이 자리 잡아버리잖아요. 뭐를 중시하다 보니까, 신속 정확 중에서 정확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거 쉽게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내가 3번 답 나오면 4번 넘어 읽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5번 읽고 있는 자기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게 돼요. 그 자격시험 공부 패턴은요, 신속 정확 중에서는 먼저 신속도부터 높이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거침없이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도는 나중에 높이셔도 돼요. 근데 정확도를 먼저 높이고 신속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거든요. 문제 풀 때 벌써 자기는 5번까지 읽어야 마음이 편하대. 그러니까 지금 불편해도요, 중간에 답 같은 거 나오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차피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잘하셔도.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는 것만 다 풀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불합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집중 한번 해보시죠. 눈 크게 뜨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걸 거거든. 눈 크게 뜨세요. 조금만 더 크게 떠볼래요? 집안 보세요. 눈 크게 뜨세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뭘 배우실 거냐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데. 자, 일단 수의 교차 탄력성 공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항상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요,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를 하거든요.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를 하는데 항상 밑에를 먼저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x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몇 개 떴어요? 교차 탄력성은 2개 떴죠. 2개 뜨면서 한 놈은 뭐가 뜨냐면 가격, 뒤에 거는 수요. 이게 여러분들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어가 몇 개 뜨면서 2개 뜨면서 앞에 건 뭐? 가격, 뒤에 건 수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X제는 Y제는 이렇게 제가 2개 뜨는데, 제가 2개 뜨는 건 당연하고 앞에 게 뭐? 가격, 뒤에 건 수요. 이렇게 뜬다고 순서가. 자,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요, 반드시 요 형태만 교차 탄력성입니다. 제가 몇 개 뜨면서 2개 뜨면서 앞에 거, 뒤에 거. 자, 그럼 대답하세요. 수요는 교차 탄력성이야, 아니야? 아니야. 수요 가격은요? 아니라니까? 가격은요? 아니라니까? 수요도 교차 탄력성 아니고요. 수요 가격 절대 납니다, 진짜. 가격 아니라고. 교차 탄력성은요, only 앞에 게 가격, 뒤에 게 수요. 이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주구장창 이계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구장창 이계심이 나옵니다. 쓸데없는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앞에 건, 뒤에 건. 근데 요 놈의 관계가 플러스인 관계가 있고요, 마이너스인 관계가 있어요. 자, 대답하세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두 글자로 비례. 정은 한 글자잖아, 정은. 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두 글자로, 한 글자로, 정을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자, 플러스가 뜨면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 이 제화가 대체제예요. 무슨 제? 대체제. 근데 보완제는요, 한 놈의 뭐랑? 가격이랑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이게 보완제. 자, 그럼 갑시다. 우리는 수의 무슨 탄력성을 공부하게 될 건데, 교차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은 제어가 몇 개 뜨면서? 2개 뜨면서 앞에 건, 뒤에 건. 앞에 거 가격과 뒤에 거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제어를 무슨 제라 부른다? 대체제. 외우세요. 이거 오늘 외우세요. 지금 당장. 아, 그래, 적어놓고 집에 가서 외워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right now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다. 보완제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보세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내 거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뭐예요? 증가돼요. 물론 상승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수요는 증가 감소라고 얘기를 하지 상승하라고 하지 않거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내 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니까요. 보완제는요, 반대라 그래. 마이너스.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해. 한 놈 가격이 하락하잖아,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해. 원래 이 바닥이 그래. 그리고 이걸 지금 외우세요. 여러분들 한번 외워볼게요. 자,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지화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앞에 거, 뒤에 거 같은 방향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 보완제. 그럼 천천히 증가 감소로만 얘기하세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증가 감소.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어. 내 거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어. 내 거 수요. 감소. 같은 방향이에요. 보완제는 반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상승하면 여러분들은 감소 얘기하셔야 된다. 내가 하락하면 여러분들 증가 얘기하셔야 되고. 알겠죠? 갑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연습됐으면 일로 오세요. 연습됐으면 일로 오세요. 자, 절 보고 따라해 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X제 가격, Y제 수요. 일단 잘못된 교차 탄력성의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어가 2개 뜨긴 떴어. 수요가 떴어. 그럼 교차 탄력성 아니에요. 수요 가격이 떴어. 그거 교차 탄력성 아니에요. 가격이 떴어. 그거 교차 탄력성 아니에요. 제어가 2개 뜨면서 반드시 앞에 게 가격이어야 돼요. 뒤에 게 수요고. 이 두 놈의 관계가 플러스 관계, 비례 관계, 정의 관계가 대체제고요. 이 둘의 관계가 역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 반비례 관계가 보완제예요. 그럼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같은 방향이에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시험해 보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자, 대체제 보완제 뒤에 뭐가 떴어요? 가격이 떴어요? 내 거 뭐가 뜨고요? 수요가 뜨고요. 맞아요? 그럼 이거 무슨 탄력성 적용해야 되는데? 교차 탄력성 적용해야 되는데 대체제는 교차가 뭐?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천천히 대답하세요. 대체제는 같은 방향이니까 내 거 수요를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면 같은 방향으로 대체제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완제는 뭐로 움직여야 되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내 거 수요를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면 보완제 가격은 반대로 하락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신속이 중요하다고요? 정확이 중요하다고요? 선신속 후 정확입니다. 물론 신속 정확해야 됩니다. 신속 정확해야 되는데 선신속 후 정확. 정확도는 나중에 높일 수 있으니까 먼저 빠른 속도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수요 증가 요인 7개 물을 거예요. 알겠죠? 표정이 대가리 좀 치워봐 하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일부러 여기 서 있는 거라고. 일부러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카메라를 놓으세요.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자, 7개입니다. 소득. 아, 늦어요. 더 빨리 해야 돼요.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상하잖아요. 가격이 말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바로 나와야 돼요. 보완제 가격 하락 바로 나와야 돼요.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요 7가지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지? 증가. 그럼 일단 뭐가 나서는 안 되고 아파트에 가격이 나서는 안 되고 지문 5개 보고 증가 감소 증가. 이거 답이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갈 고속도 여러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 가셔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는데 자 보자. 자 수요 곡선을 우측 보자. 자 기억 보자. 니은 보자. 그럼 안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긴 하겠지. 민법 10개씩 15개씩 못 풀고 나와요 여러분들. 아직 시험장을 안 들어가 봐서 그런 이런 순진무구한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면 아 견원생이 왜 저러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이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해야지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고요. 보완제 가격은 하락해야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교재를 보면서 한번 더 할게요. 19쪽. 자, 교재 19쪽 보시면 이번에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번에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수요 법칙 옆에 가격 임대료라는 글자가 보이죠? 가격 임대료라는 글자 위에다가 P라고 써보세요. P. 가격 임대료 위에다가 대문자로 P 썼어요? 예. 그 옆에 보니까 수요량이라는 글자 보이죠? 그 위에다가 크게 Q라고 쓰세요. Q. 그래서 일단 대답하세요. 수요 법칙이든 공급 법칙이든 일단 무엇의 관계다? PQ의 관계다. 됐어요? 그 PQ가 수요 법칙 동그라미 합니다. 반비례 동그라미, 역 마이너스 동그라미. 한꺼번에. 공급 법칙은요. 비례 동그라미, 정 플러스 동그라미. 정 플러스. 자, 손가락 꺼내보세요. 손가락. PQ. PQ. 자, 수요 법칙 해봐요. 시작.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공급 법칙 해봐요.
이렇게. 요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그 밑에 3번에 가시니까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에 수요 곡선 옆에 우하향 동그라미 하시고, 공급 곡선 옆에 우상향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우하향 동그라미 하셨고 우상향 동그라미 하셨나요? 예,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2번 수요 공급량의 변화와 수요 공급의 변화에서 1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가로 1번 제목이 뭡니까? 가로 1번 제목이 그 수요량이란 글자에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수요량. 수요량의 네모 한번 치시고 동그라미 1번에 원인이란 글자 찾았습니까?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해당자와 가격 임대료까지만. 해당자와 가격 임대료까지만. 그리고 가격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한 줄 내려와서 곡선상이란 글자만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곡선상. 2번에 보시니까 수요의 변화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수요 네모 한번 하시고 수요. 가로 2번에 수요 네모 했습니까? 예, 똑같이 밑줄 합니다. 해당자와 가격 이외에 밑줄 하시고 가격 이외 길게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가격 이외. 해당자도 붙여야 됩니다. 예, 가격 이외. 그리고 한 줄 내려와서 곡선 자체란 글자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증가는 어떻게 이동한다? 우상향, 우상향의 동그라미. 감소는 어떻게 이동한다? 좌향, 좌향의 동그라미. 자, 요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인데? 우하향의 모양인데 수요가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움직여, 곡선 자체가 움직여. 자체가 수요가 증가될 때는 어떻게 이동하고 우상향으로 이동하고 감소될 때는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 밑에 2번으로 가시니까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일단 표로 들어가시니까 왼쪽에 수요 증가 요인이 있고 오른쪽에 공급 증가 요인이 있죠. 예. 공급 증가 요인은 1월달 가서 합시다. 많이 안 중요하니까. 왼쪽에 지금 수요 증가 요인하고 표 있습니까?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소득 증가할 때 증가 동그라미, 선호도 증가할 때 증가 동그라미, 인구 증가할 때 증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대체재 가격 상승, 상승의 동그라미. 보완재 가격 하락, 하락의 동그라미. 다시 올라가서 다시. 아까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다가는 플러스 표시 하나 하시고. 보완재 가격 하락, 하락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마이너스 표시 하시고. 자, 우리 지금 플러스 표시 하나 하고 마이너스 표시 한번 했습니까?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 사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교차. 교차. 썼어요? 예.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 상승 예상 네 글자 동그라미, 상승 예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금리 인하, 인하 동그라미. 규제 완화, 완화 동그라미. 그러니까 잠깐만. 방금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증가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규제 완화는요. 시험에 나올 때 규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의 종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규제 종류가 뭐냐면 조세 정책이에요. 뭐라고? 세금 정책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까져야지 수요가 증가되겠습니까? 세금이 올라가야지 수요가 증가되겠습니까? 세금이 까져야 되죠.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세금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세금이 거래세입니다. 무슨 세? 자,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그러면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거래세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 그러니까 규제 완화 대신에 거래세 인하라고 나와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공적 규제 완화 밑에다가 거래세 인하라고 써보세요. 공적 규제 완화 밑에다가 거래세 인하. 같은 말입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3번에 대체재와 보완재란 말 이제 찾으셨나요? 오른쪽 페이지 가로 3번에 대체재 보완재 찾으셨으면 조금 내려오시다 보니까 박스가 보이십니까? 자, 박스 1, 2, 3, 4번을 찾으세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1, 2, 3, 4번 찾았습니까? 자, 1, 2, 3, 4번 대체재 보완재라는 글자 옆에 보니까 수요라는 글자가 4개 보입니까? 수요 그 4개를 한꺼번에 네모를 빵 하고 치세요. 한꺼번에 네모. 대체재 보완재 바로 옆에 있는 수요 4개를 한꺼번에 네모.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또 바로 옆에 1, 2, 3, 4번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요 또 보입니까? 그 4개를 한꺼번에 네모를 빵 치세요. 수요 4개. 여기 있네요. 수요 4개. 자, 그럼 1, 2, 3, 4번은 지금 가격 수요입니까? 수요 수요입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2번과 3번 사이에다가 2번과 3번 사이에다가 번호 2번, 3번 사이에다가 쓰세요. 상식. 그럼 이건 어떻게 푼다? 상식으로 푼다. 자, 한번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대체재 수요 감소돼야 내 거 수요가 증가. 보완재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 보완재 감소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감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선생님 안 나오는 거 왜 하는데? 이게 성질이에요. 대체재가 뭐고 보완재가 뭔지 성질이에요. 성질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옆에 보니까 5, 6, 7, 8번에 대체재 보완재 옆에 보니까 가격이 보이십니까?
네 개 보이죠? 네 개. 한꺼번에 네모 빵 치고. 또 바로 옆에 보니까 또 수요가 보이십니까? 네모 빵 쳐요. 네모 빵 쳤어요? 5번, 6번 묶으세요. 5번, 6번. 5번, 6번 묶었으면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 7번, 8번 묶으세요. 7번, 8번. 묶었으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자, 지금 플러스 표시했고 마이너스 표시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다가 정말 크게 써놓으세요. 교차. 교차 썼어요? 그럼 천천히 대답해봐요. 대체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럼 천천히.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같은 방향이니까. 보완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글쎄 1, 2, 3, 4번이랑 5, 6, 7, 8번이랑 이거 두 개 보니까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5, 6, 7, 8 보세요. 아니 5, 6, 7, 8 보시면 된다고. 헷갈리지 마시고 5, 6, 7, 8 보시면 된다고. 5, 6, 7, 8 시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예. 헷갈리시는 분들은 5, 6, 7, 8. 5, 6, 7, 8이 핵심이니까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아,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So late. 너무 늦어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지금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늦었어. 빨리 하다 보니까 틀렸어. 근데 그건 이해할게. 근데 처음부터 대답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것은 정확해도 욕먹어요. 왜냐면 선신속 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대답하세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수요 증가.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수요 감소.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수요 증가. 요 속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으면 탁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탄력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